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제가 여태 와우TV를 그렇게 오래 출연했어도 지금 생방송 시간에 11시에 여러분을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 이 와우TV를 보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한국경제TV를 보고 계시는 만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테크,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전적인 얘기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문을 여는 강의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먼저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이라는 코너입니다. 자,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듯이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장 분석입니다. 이게 왜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예서 만약에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10년, 20년, 아니 혹은 그 이상 30년 평생 동안 내가 주식을 사서 굉장히 길게 롱텀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종합주가지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것은 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밤에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쩌면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벌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얗게 불태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령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매매할 것이냐를 보려면 바로 이 시장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단추를 여는데요. 이건 알면 너무 쉽고요. 모르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제가 누차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실전적인 강의를 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직장은 제가 LG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럭키금성이었습니다.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 담당 부장님 것까지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를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휴게실에 앉아있을 때가 더 바빴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주식 상담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이 본업을 바꿔서 나와서 독립하게 됐는데 그때 같이 저랑 손을 잡고 같이 했던 바로 파트너가 지금도 한국경제TV에서 파트너 생활하는 우리 한옥석 소장이 저랑 같이 나와서 같이 했던 파트너였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식을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사면 올라가고 매일매일 돈이 늘어나는데 특히 제가 운영해드리는 부장님 걸 보면 하루에 자동차 한 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제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닌 지 3년 있다가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무려 3년 4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가 89년도인데요. 그 장이 92년도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너무 앞이 너무나 막막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내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잘 벌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걸까? 그때 제가 커다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제가 주식을 살 때마다 돈을 벌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강세장이었던 겁니다. 그 시장이 약세장이 돼버리니까 돈을 벌기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은 사실은 어디다가 비중을 뒀느냐 바로 시장 분석에다가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른 전문가들 제 앞에 보니까 종목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아마 내일 이후에도 베스트 파트너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종목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싶으냐면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찝어서 종합주가지수로 어떻게 돈 버는지 여기에 비중을 두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필요한 화면이 나올 때는요. 물론 녹화 방송 보는 것도 좋은데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장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요령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주가는 상승을 준다고 그럴 때 매일같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하락장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락장일 때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상승장이면 매일같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갈 때마다 내가 주식을 사놓고 꺾어질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꺾어지면 내가 거기서 매도를 때리면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 대상 종목이 그랬었어요. 관리 대상 종목이 오전 장 끝나고 나서 한 번, 오후장 끝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상한가 시작하면 계속 상한가 치고요. 한번 하한가 시작하면 계속 하한가 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한가 치다가 어느 날 첫 번째 상한가 치면요. 그 다음에는 물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별로 거래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계속 상한가 치다가 어느 날 하한가 치면 아 여기가 매도 타임이다는 건 알았어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매도를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병합하면 어떨까요? 자, 중요하게 맥점. 여러분 딱 이걸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셔도 한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보실게요. 주가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조심할 것은 상승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하락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 매수가 힘이 강하겠죠. 매수가 힘이 강하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갑니다. 쉽게 해서 10,000원 정도 올라갔다. 그럼 내려갈 때는 한 2, 3천 원 정도 빠집니다. 다시 또 올라갈 때는 얼마 올라갈까요? 또 다시 올라갈 때는 한 3, 4일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하루 이틀 빠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롱, 숏 패턴 움직입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그래프를 보여주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벌써 한국정대TV에서 강의한 지도 10여 년이 지나갔고요.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했는데 매매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지금 시장이 작년 2018년도 2월 달부터 주가가 급락을 주면서 하락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장에서 과연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교육받고 공부하신 분들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는 공식을 저한테 쓰라고 하더라도요. 10개 정도 이내거든요. 그중에 넘버원이 뭐냐. 주가는 지그지그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인다? 롱, 숏으로 움직인다. 여기는 상승이 롱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롱이라 쓰고 세력이라 잃는다라는 겁니다. 즉 길게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롱은 세력이 만들고 숏은 일반이 파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하락이 롱으로 확 빠졌다. 그럼 이거는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세력이 주도한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속냐면요. 급락을 줬다가 반등을 때 여기서 속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99일 동안을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조정받는데 올라가니까 이거 다시 가는구나.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뭐냐냐 개인 투자가들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걸려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장은 상승장도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하락장도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어느 날 올라가다가 하락이 롱으로 확 빠져버리면 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락이 롱일 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깨지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럼 이 하락장이 계속 진행되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갈 때는 하락이 롱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확 빠질 때는 장대 음봉이 보통 나오고요. 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강하게 올라갈 때는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는 사진 하나 착각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인지 요걸 보는 요 부분 하나를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제목에 빅픽처라고 써 있는데요. 내가 매매를 제대로 하려면요. 항상 먼저 빅픽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 중요해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으려 하다 보면은 길이 엉뚱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가 보통 책방 가면 책도 있는데요. 그 책 있는 이 앞에 보니까 아이들 그 레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조그맣게 해갖고 왜 크게 그림이 돼 있어갖고 이렇게 쏟아갖고 하나씩 맞추는 거 있죠? 퍼즐식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그게 처음서부터 확 쏟아져 있어서 이 그림이 코끼리의 그림인지 아니면 큰 대골 같은 집의 그림인지 몰랐다면 이 그림을 일일이 퍼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그걸 맞추기 전에 이 그림이 코끼리 그림이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이 쉽게 얘기해서 궁전의 그림이었다. 그 큰 그림을 알았다면 요거 한 조각 한 조각 맞출 때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요. 항상 빅픽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 보호무역주의도 얘기했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는 수출 곡순과 비례한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제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먼저 빅픽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빅픽처에서 지금의 장 어떤 장이냐면 하락 기조에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는 지그재그 성질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락 기조라는 얘기는 좀 이따 보시면요. 하락이 뭘까요? 하락이 롱이에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형성됐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도 보셨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빅픽처에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모양새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형성되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면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양쪽의 그림이 이쪽이 코스피 시장이고요. 이쪽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요. 일단 먼저 이 장이 하락장에 놓여져 있다 그럴 때 더블 차트를 잠깐 씌워볼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보시죠.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화면상에서 여기가 작년 2월 달이거든요. 이 앞에 보시죠. 주가가 상승 하락을 수없이 반복하죠. 제가 이거 TV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겁니다. 보시면 롱이죠. 이거 세리게 맞는 거예요. 숏이죠. 이건 매수예요. 왜냐하면 롱 다음에 숏은 이걸 합쳐서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여기 롱이죠. 여기 숏이에요.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화면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딱 내려갔을 때 이게 장대 음봉이죠. 어디서 속냐면 여기서 제일 많이 속습니다. 왜요? 여기도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여기도 상승 하락이 반복되니까 이게 빠진데 올라갈 때 앞으로 내가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착각인 거죠. 고점을 돌파해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주가가 장대으로 확 빠져버리고요.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음봉을 때리는데 이 앞에는 음봉을 주더라도 앞에보다 높은 상태에서 음봉이거든요. 이걸 하이 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낮아지죠. 로우 캔들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락이 롱, 숏, 하락이 롱, 숏, 하락이 롱. 10월 달에 이 급락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토록 함부로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토록 말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낮아지면서 꺾어진 초입에 여기서 매수하면 죽죠. 이거 하락폭이 워낙 크게 빠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옆에 보시면 자, 이제 지금 장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장은 무슨 장인 것 같아요? 이 장이 다행스러운 곳이 있었어요.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상승이 롱인장으로 바뀌는 듯해서 올라갔었어요. 이게 1월 달입니다, 올해. 그때 다시 2월, 3월 여기까지는 괜찮죠. 왜냐하면 롱, 숏. 근데 여기가 문제였었어요. 4월 달에 이 장이 제대로 가려면 이게 이렇게 쭉 위로 뻗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뻗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 달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이 롱으로 빠지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5월 달부터 얘가 밑으로 확 빠졌어요. 이 장이 작년 5월 달에도 얘가 낮아지는 로 캔들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5월 달에 또 롱. 근데 또 올라갔죠. 근데 지금 아주 다행스러운 거 있어요. 지금 이 장을 보시면요. 코스피가 지금 밑으로 조정받을 때 어디만 안 깨면 되냐면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얘가 저점만 깨지 않으면 최소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흐름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점만 깨지 않으면 얘는 올라갈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하이 캔들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하나를 같이 보십시오. 하나를 보시면
조금 그림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쪽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 코삭을 볼게요. 코삭을 보시더라도요. 보세요. 코삭을 보시면 그림은 똑같이 해도 그냥 러프하게 보시죠. 그냥 딱 보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겁니다. 아, 여기가 위험했구나. 여러분들 기법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기준틀에서 깨지는 겁니다. 보세요. 많이 빠지죠. 조금 올라가죠. 많이 빠지. 이때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쪽은 상승이 길었고 여기 맨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높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화면 끝에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긴 낮아지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더 왜 강했냐고요? 보세요. 얘는요. 이미 지금 이 장이 밑으로 빠졌을 때 얘는 이미 하락이 롱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더라도요. 그냥 리바운드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올라가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높은 하이 캔들을 줘야 되는데 여기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이 나왔을 때요. 높아져야 돼요. 하이 캔들 줘야 돼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블 차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쭉 올라갔죠? 여기는 올라가봤자 외바닥이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께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굉장히 강하게 봤을 때 현재 추세는 둘 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런데 코스닥은 저점이 깨지는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저점이 살아있어요. 또 하나 제가 참 많이 어렵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파동이 5파동이 있습니다. 60선이 1, 2, 3, 4, 5. 그래서 하반기에 이미 지금 하반기에 들어왔죠. 하반기 들어온 현 상태에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하반기 이 시장은 빅마켓 정도는 가능하다. 불마켓은 안 와요. 불마켓이 올라면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자동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장세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리 한 번 인하했잖아요. 금리를 냈을 때 보통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려면요. 일반적으로는 12개월 걸립니다. 아무리 빠르고 빨라봤자 한 6개월 내지 9개월 걸리고요. 정상률 12개월 걸립니다. 근데 하반기에 요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히든카드로 한번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시장도 중국 시장처럼 급등을 한번 기대했을 때 중국 시장이 12월 달에 바닥 찍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중국이 쳤던 조치가 무슨 조치인지 아시죠? 중앙은행에서 지준율을 떨어뜨렸어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를 끌어올리는 정책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있고 하나는 중앙은행 정책이 있는데 우리도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도 다가올 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회 회의도 목요일날 했고 다음 주 일본 또 미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은 들어오는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뭐가 되느냐. 근데 지금 추경이 막혀 있죠. 6조 7천억 택도 없죠. 여러분들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 비하면 지금 이 추경 6조 7천억 중에서도 뭐 산불피해다 뭐다 한다면은 불과 들어가는 실제 경제에 들어가는 돈은 4조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1%밖에 안 되거든요. 한 470조인가 그러는데 이거 1%밖에 안 돼요.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반기에 만약에 어떤 정책이 하나가 나온다면 바로 중국에 있었던 대로 감폐 정책이 우리까지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 상대적으로 빅픽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있는데요. 빅픽처에서 현재의 모습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다. 다행성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다시 PPT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 아까 제가 빅픽처 얘기했는데요. 디테일 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쪽에 가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코스피는 현재 월초 아래에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월초 아래에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생명선 20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둘 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 쪽이 그래도 코스닥 쪽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장 큰 재료는 바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부터 바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쪽의 이 스탠스가 완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일본, 그다음에
바로 뒤로 이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미국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시장 검증했을 때 가장 큰 강세 요인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유동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뭘 기대하셔도 좋냐면 빅마켓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뭐냐면 하이캔들입니다. 근데 하이캔들은 코스닥에서는 오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하이캔들이 올라면 뭐가 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에서 엉덩이가 높아지면서 양봉으로 뽑아 올라가는 그 현상을 우리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한 이론보다는 제 경험을 중심해서 또 실제적으로 저희 수강생들이 지금 매매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요새 그 TV에서 미국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 주식을 사라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도 미국 주식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이 그 미국 주식에서 또 좋은 주식, 갈만한 주식을 고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애플이 한번 급락을 줬던 것도 한번 보셨을 거고요. 또 테슬라도 그렇게 잘 가다가 밑으로 급락을 줬던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손정 회장이 투자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갔다가 급락 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살아있던 종목이 바로 대표 종목이 아마존 같은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가 위로 올라간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 투자한다? 그건 반대입니다. 그럼 선생님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경기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은 121개월, 보통 미국은 경기 사이클이 얼마냐면요. 66개월이 확장기 사이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31개월이 확장기 사이클인데 우리에 비해서 2배가 깁니다. 그리고 하락기 사이클은 우리가 무려 1년 반 18개월이나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얘들은 내려가봤자 13개월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6개월이 가는데요. 슈퍼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국이 슈퍼 사이클입니다. 슈퍼 사이클은 10년 이상 가는 사이클이에요. 이 앞에 슈퍼 사이클 언제 있었냐면 1990년대에 IT 버블 때 10년 이상 가는 호황기가 있었어요. 또 그 앞에도 어디가 있었냐면요. 바로 월남전 때 또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또다시 슈퍼 사이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면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된 다음에 한 중급 정도 이상 된 다음에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다가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 미국 자체에도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제가 유망주로 꼽은 것이 뭐냐면 미국의 ETF가 여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지금 다가오는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물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121개월 동안 무려 확장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체들의 실적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요새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약간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은 그게 약간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요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금리 인하는 그래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요번에 말고도요. 앞으로도 최소한 2번 내지 심지어는 4번까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빨 증시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미국의 ETF에다가 투자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요 밑에 세 개가 나와 있죠. 바로 다우를 대신하는 것이 유다우고요. 그다음에 나삭을 대신한 것이 여기 TQQ고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 좀 찍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아직 이런 거 모르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왜 주가 올라갈 때 레버지에다 쏘고 내려갈 때 인버스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려가는 쪽은 간두시고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에 겨냥해서 쏘시고요. 만약에 월봉상 주가가 음봉을 딱 때리잖아요. 음봉을 딱 때리면요.
차라리 매월 월말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얼마 적금 문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은 주가가 하락할 때가 13개월이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적금 묻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두신다면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워렌 버핏의 유언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거고요. 아니 워렌 버핏이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가상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남겨놓고 갔을 때 자기 부인이 어떻게 돈을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10%는 국채에다가 투자하고요. 뭐 현금이나 마찬가지겠죠. 나머지 90%는 어디다가 투자하라고 그랬느냐. 바로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하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은 누가 와도 종목에 대가잖아요. 그런데도 가상유는 어디다가 투자하라고 그러느냐.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액티브 펀드하고 경쟁해서 10년 동안 레코드를 갖고 경쟁해서 압도적으로 이긴 거 아시죠? 그만큼 미국의 사이클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이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미국은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 때 추천하는 매매는 아니어도요. 얘는 여전히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끝의 매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전히 미국 증시가 의미가 있느냐면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요거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얘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2020년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폴리티컬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이 4년 임기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회 배수가 끝나는 해에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여기 2008년도 한번 보시죠. 2008년도 주가가 급락을 줬죠. 바로 리먼 사태였었죠. 근데 2009년 바닥 찌고 그다음에 올라갔어요. 미국은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년이야. 2020년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둘 중에 하나는요. 이따 주가가 내려가면 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만약에 대통령이 요번처럼 오바마 대통령 때 이후에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은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8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4선을 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보통 한 당의 대통령이 8이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8년 동안 대통령했다. 그럼 다음에 공화당으로 바뀌고요. 공화당 대통령이 8년 했다. 그럼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50%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그걸 대통령 당선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누구로 갔습니까? 바로 트럼프 왔죠. 8년마다 바뀌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뀌어도 그렇고요. 안 바뀐다 하더라도요. 현재 트럼프가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자산 버블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 22에서 금융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아마 더욱더 트럼프의 압박은 계속 더욱더 될 겁니다. 왜요?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산 버블을 만든다고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주가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그거죠. It's economy, stupid.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일으켰을 때 가장 표가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그때만 하더라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요. 걸프전의 영웅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문제에서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한테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트럼프가 가장 내세우는 것은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내놓은 것은 결국 경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여러분들은 꼭 중요한 것이 뭐냐. 미국 시장에 조정받을 때마다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요걸 염두에 두시고 베팅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뭐 여러 개가 있다면 아까 유다우, 그다음에 TQQQ, 그다음에 S&P XL도 좋지만 만약 돈이 작다 그러면 S&P XL 요쪽도 괜찮습니다. 특히 보면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 필라델피아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서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아까 제가 미국 증시 말씀드렸는데 그래프 잠깐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그래프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그래프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어디 있냐면 독일 지수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지수의 모습을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지금 보시면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소위 만약에 그러면 미국 증시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려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였죠. 한 1년 정도 빠집니다. 저 앞에 빠지는 구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 IT 버블 때 여기입니다. 이 앞에 한번 가볼까요? IT 버블 때 한 번 더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IT 버블 때 2000년도에 주가 고점 치고요. 2001년도에는 9.11 테러 사건 터지면서 내려가잖아요. 내려와봤자 1년 내지 2년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국가 부도는 어떤 나라가 나는 겁니까? 보세요.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들은 항상 얼만침 외환 보유고가 쌓아놓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뭐 석유를 사온다. 어쨌든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물건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화로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축통화를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잉크와 종이만 있으면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자체 통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는 나라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그걸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딘가 내가 투자를 꼭 한다면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는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미국입니다. 나중에 실력이 쌓아지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서 매매하시고요.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투자하시고요. 처음에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그래프라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하반기에 또 하나의 유망주.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요걸 하나를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뭐 이미 종목에 대한 얘기는 또 제가 내일 마침 아침서부터 무료 공개 강의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이렇게 권하는 종목은 4차 산업 섹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죠. 우리가 소위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다. 4차 산업 섹터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유망하다는 얘기는 참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는 내일 아침부터 하는 쪽에다가 저희 수강생들하고 어떤 종목을 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상반기에 그래도 1월 달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그래도 수익률 베스트 넘버 1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도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만 그 전에 먼저 큰 것은요. 빅픽처예요. 자기가 갯벌에 가서 조개를 캐고 갯벌에서 뭐 여름에 아무거나 뭐 해산물을 뭔가 캔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물이 들어온 거를 이 밀물이 들어온 걸 놓치면요.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종합으로 돈 벌기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종합으로 돈 벌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오버나잇도 있고요. 장투의 개념도 있고요. 단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기지개 쫙 한번 하시고요. 이건 아까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미국은요. 틀려도 벌어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은요.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보통 그림은 대칭 그림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경기 사이클은. 근데 그 그림은 틀렸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확장기가 우리 같은 경우도 31개월이고요. 3일동 만세 그러죠. 내려갈 때 A18. 그러니까 상승이 길고 하락이 작아요. 또 상승이 길고 하락이 작아요. 인덱스 펀드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국가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기준으로 어디입니까? 미국의 GDP가 얼마입니까? 무려 20조 달러입니다. 20조. 중국이 한 14조. 그죠? 한 일본이 뭐 4조, 5조 대에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가 한 1조 8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매매하셨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GDP는 계속 성장하기 마련이고 계속 돈은 찍기 마련이고 그럴 때 결국은 이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틀려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그냥 내가 적금 묻는다. 매월 적금 묻는다 하고서 여기 넣으시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좀 달라요. 그건 왜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현재 국내 시장을 보시면 더욱더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PPT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요걸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화면을 누를 때 Shift 키하고 F5를 누르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요. 앞에 스태프들이요. 그러는 게 딱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눌렀구나.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뭔가 매매하다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한 순간 그걸 바꿔야지. 계속 틀렸는데 컨트롤 키하고 F5 눌렀으면요. 오늘 방송 사고 났습니다. 아시겠죠? 잘못됐다고 생각한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저처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롱숏 패턴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롱숏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롱은 매수란 뜻이고요. 숏은 매도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헤지펀드는요. 장이 상승장은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돈 무조건 벌어야 되는 절대 수익을 몰려야 되는 것이 헤지펀드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매매 하시나요? 여러분들은요. 비가 와야지만 농사 짓는 매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천수답이죠. 전천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이 상승장이면 괜찮은데 하락장이면 더군다나 이게 작년에요. 2018년도 2월달처럼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고 하락이 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땐 다 못 먹죠. 잘라서 먹죠. 내려갈 땐 그냥 미쳐버리죠. 왜? 미쳤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절대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돈 버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 벌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맨날 TV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많이 나오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 투자자들은요.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올라갈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내줘버리면 기가 막히게 잘 샀다 하더라도요. 빨리 팔지 않으면 그냥 미쳐버립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이 뭐냐? 내가 매수가 아닌 매도가 먼저인 것도 내가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롱숏 전략을 이용해서 매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건 사더라도요. 내려갈 건 팔아야 돼요.所以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 제가 이 시간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가르쳐 드리고요. 내일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정말 배워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 얘기는요. 오늘 지금 11시 한 지금 40분인데요. 이 시간에도요. 아마 저희 수강생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걸 또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는지가 그냥 여러분들을 시험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30년 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하락하는 장에 하락이 롱인장에서 여러분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돈 벌지 못합니다. 내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대로 먹는 장에서 또 내려갈 때 내려가는 대로 먹는 장에서 나는 양팔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 사진 하나 얼른 찍어 놓으십시오. 찍어 놓는다고 알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첫 단추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종목은 여기 지금 보시면 종목은 상승이나 하락할 때 코드 번호가 똑같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 갖고 레버지머스 매매할 때는 가장 첫 번째 헷갈리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주면 됩니까? 라는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보통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코드 번호는요. 보통 세 자리 쓰죠. 뭐 001, 002 아니면 뭐 100, 200 보통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종목은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삼성전자다 그러면 00, 5930이잖아요. 첫 번째 내가 종합을 좀 이따 보여드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내가 종합을 종목처럼 매매할 때는 코드 번호가 5자리로 바뀐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헷갈리는 거. 종목은 내가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 코드 번호나 내려갈 때 삼성전자 코드 번호나 똑같습니다. 근데 종합은 상승할 때와 내려갈 때 코드 번호가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요. 레버리지 번호를 씁니다. 아까 제가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유다우, TQQQ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는 종합주가지수의 3배수짜리 ETF입니다. 이거 몇 배수짜리냐면요. 2배수짜리입니다. 처음에 이게 어려우시면요. 1, 2배수짜리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저희 수강생하고 하는 것은 2배수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요. 여기 63, 여기 여의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63이거든요. 이 앞에 나가면 122번 타면요. 63 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122, 630.
근데 버스 타고 6셈이 올라갔는데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 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죠.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버스 안, 인 버스. 얘가 인 버스입니다.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버스가. 몇 킬로로? 25km, 26km, 27km. 코드 번호입니다. 25, 26, 70입니다. 잠깐만 반복하면 내 거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코드 번호까지 그렇게 연상법을 써놨을까요? 자, 근데 지금부터 놀랄 일은 그거 다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밤에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극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1시간 안에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구나. 이 자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과 같이 돈 버는 방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칭 찍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사면 더블 간다. 더블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계속. 돈이 더블이 아니라 아마 빚이 더블로 늘고 있을 겁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틀렸을 때는 컨트롤 키가 아니고요. 시프트 키 F5라니까요. 저 하다가 저도 까먹었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안 까먹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고요. 놀라야 될 사진이 어딘지. 자, 다음 화면입니다. 보실게요. 자, 이겁니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쪽 그래프는 레버리지 그래프고요. 이쪽 그래프는 인버스 그래프입니다. 이게 올해 1월 달부터의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1월 달에 제가 맨날 얘기했던 발해 방향이죠. 발해 방향이 올라가는 양봉입니다. 1월 달, 그리고 4월 달, 그리고 여기 주가가 움직였던 6월 달, 올라가는 달입니다. 종합주가를 놓고요. 단순 계산이에요. 뭐 이걸 다 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롱 포션에서 매수해서 먹고 맨날 우리가 TV에서 뭐 기울어진 농장,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정보를 흡수해갖고 그 종목에 공매도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처럼 전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삼성전자다, 뭐 SK하이닉스다, 아니면 기타 무슨 뭐 다른 주다 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매수를 먼저 하고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매도를 먼저 때리게 하면 길어진 운동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럼 이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종합을 가지고 여기처럼 장이 올라가는 달에는 레버리지 쏘는 겁니다. 그때 여기 그래프가 대충 보이죠? 여기 올라갈 때요. 1월 달에 19%입니다. 숫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9%. 얘가 5.8%. 그 다음에 여기가 11.31%. 그래서 이 내려가는 달에는 매매 안 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종합이 내려가는 달에 차라리 매매 안 했다면 여러분 깨져도 덜 깨졌을 거 아닙니까? 종합이 내려가는 달에는 차라리 안 하거나 내려갈 때 해치가 안 되면요. 매매를 안 하거나 올라가는 달에만 매매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 레버지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었는데요. 석 달이었는데 상승률이 얼마였느냐? 36%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36% 다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몇 프로만 먹으면 되냐면요. 6%요. 선생님 6%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기가 석 달이죠. 한 달에 2%입니다. 한 달에 2%면요. 이게 1년으로 치면 24%잖아요. 물론 단순 계산입니다. 24%입니다. 그러면 24%는 뭐냐면요. 월해 버핏 레코드입니다. 70이라는 복리 법칙에다가 24% 계산하면요. 내 재산이 3년 후에 더블 되는 계산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더블 벌 수 있습니다.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달에 2%가 아니라 한 달에 20% 벌기 위해서 잡주, 속칭 똥주, 저가주 이런 데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할 때 위에서 걸려갖고 내려갈 때 폭락을 맞는 거. 이 36%라는 계산은 다 먹자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달에 내가 랩을 사서 2%만 벌자는 겁니다. 여기 2%, 2%. 그럼 여기 내려가는 달에는 뭡니까? 아니죠. 이게 내려가는 달에는 이 종합이랑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버스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게 올라가는 1월 달에 얘는 폭락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폭락 줬죠. 종합주가가. 5월 달에 폭락 줄 때 얘는 올라갑니다. 반대니까요. 뒤집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발해 방향이 올라가면 레버리지. 63빌딩 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인버스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때 인버스가 그럼 이 내려가는 달 종합이 내려가는 달마다 인버스가 될 때 이게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올해만 계산한 겁니다. 올해만.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 계산했으면 엄청났겠죠. 그죠? 작년에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무려 40% 이상입니다. 얘가 여기 초기에 1%대,
여기 3월 달에 5%대, 그 다음에 여기 5월 달에 무려 16.97, 17%대. 얘는 지금 수익이 좋다가 내려와서도 거의 한 1%대. 합이 얼마냐? 24%입니다. 여기 이 24% 중에서 하나, 둘, 셋, 넷이면 24% 중에서 몇 프로만 먹자고요? 한 달에 2%씩만 먹자고요. 여러분들 꼭 내가 3년의 따블이 아니어도 10년의 따블이든 뭐든 내가 더 이상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깨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첫 단추는 어디로 깨야 되느냐? 내가 종합을 분석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종합이 지난 5월 달처럼 5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때 제가 정확하게 정말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때는요, 제가 미국 갔다 온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집에 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방송하면서 이렇게 5월 달 내내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뭡니까? 서울서부터 워싱턴 갈 때는 13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워싱턴에서 서울로 올 때 14시간 걸리는 이유를 아느냐가 첫 질문이었죠. 왜? 맞바람을 맞고 온다. 왜? 자전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전이 서에서부터 동으로 돌기 때문에 맞바람을 맞고 오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올라가봤자 맞바람을 맞는다.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의 방향이 내려가면 안 하던가 인버스 이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이요. 물론 요번 달은 얘가 20선 위에 있으면 이건 좀 달라요. 그건 좀 더 디테일합니다. 얘가 이렇게 발의 방향이 아래였어도요. 얘가 20선 위에 있으면 이거 단기 매수입니다. 이렇게. 얘가 내려왔어도 20선 위에 있으면 단기 매수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20선 위에 올라타 있는데 코닥은 월초 대비 아래 있으면서도 20선 아래 있으니까 더 빠지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얘가 발의 방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생명선이에요. 딱 두 가지 팩터가 필요하거든요. 상대 강도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할 때는 월초 시초가와 생명선인데 코스피는 월초 대비는 아래로 불고 있지만 20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거라도 주는데 코닥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인버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종합에 내려가는 달에는 그러면 신용을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주가가 폭락 줬는데요. 이건 제가 건방지게 이 밤 11시에 와서 여러분을 가르쳐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30년 둔팅이, 저희 수강생들 애칭이 둔팅족이에요. 해도 까먹고 옛날 버릇 나오고. 제가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대신 30년 된 둔팅입니다라는 얘기합니다. 전 이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30년을 헤맸습니다. 저한테 가까다 그런 얘기해요. 주변에서 저 골프 치러 가자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 골프 못 친다고. 왜 골프 못 치냐? 안 배웠으니까. 배울 시간도 없었고요. 매일 이것만 했거든요. 저 술도 잘 못 마십니다. 술 마시고 어떻게 이거 하나 합니까? 참 바보처럼 할 줄 아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수강생들이, 여러분 투자자들이 이걸 듣고 아,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조합을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종목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직고분한 자랑한다면 상반기에 베스트 파트너 됐습니다. 수익률 1등 해갖고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더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아니라고 해서 피해를 피해서 상 받은 것이지 제가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닙니다. 저한테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은요. 12년 연속 여러분과 함께 교육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배워서 내일 쓰고 모르면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르고 그 본 돈은 독약이라는 거. 왜냐 모르고 보니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비트코인이고 뭐고 돈을 벌었어요. 야, 세상에 이거밖에 없는가 보다. 돈을 갖다 다 쓸어넣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자,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내일 하루 종일 아침에 문 연 다음에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여러분이 시장에 대응해야 되고, 제가 매번 하반기에 빅마켓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반기에 빅마켓이 어떻게 오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공략할 때 이렇게 공략하는구나. 여러분들은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일 공개 강의에 들어오면 거기 우리 수강생들이 쫙 있거든요. 그 분들이 뭐라고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지 보고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내일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밤늦게 강의하는 것도 처음인데 이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낫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내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주도주 공략하는 방법도요. 아주 재미나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수강생 얘기를 내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